극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숨기려 할수록 드러나는 법이다. 당신들이 왜 내 집에 있어? 깜빵에 있을 여자가 왜 여기 있대? 다뤘겠나봐요. 나가! 썩 나가지 못해? 최자영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수감 중 수많은 나날을 견디며 마음속으로 되뇌던 단 한 가지, 바로 그녀의 삶과 기억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범인을 잡았어요? 정말이요?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과거 자신이 살던 그 집. 하지만 그곳은 이미 노숙자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자영은 마치 자신의 일생을 부정당한 듯한 충격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집의 외관을 바라봅니다. 집 앞을 서성이다 노숙자와 마주친 자영은 이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녀의 말에는 억눌린 세월의 서름과 상처가 녹아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오히려 냉정하게 자영을 밀어내며 이 집은 정당하게 거래된 것이라며 그녀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자영은 곧장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관련 서류, 양도 및 위임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 등을 수집하며 집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노숙자가 어떻게 그 집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관련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정윤희 서 변호사 등 과거 자영의 삶과 얽혀있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을 넘어 자영의 정체성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 됩니다. 과거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공간을 되찾기 위해 자영은 다시 여왕으로서의 자존심과 전략을 무기로 정면 돌파를 감행합니다. 그녀는 노숙자에게 경고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지 몰라도 곧 진짜 주인이 돌아왔음을 세상은 알게 될 거야. 한편 은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아들의 죽음 이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면서도 점점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뺑소니 사고로 생각했던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세리의 불안한 눈빛과 황지호가 내뱉은 의미심장한 말들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기찬은 세리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몰래 확인하게 되고 사건 당일 누군가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그 상대방은 바로 이전에 은밀하게 세리와 접촉했던 사설 용역 인물. 기찬은 불길한 예감의 CCTV 영상 확보를 시도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인근 상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결국 그는 단서들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 증거를 제출하며 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경찰 측도 은호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세리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에 의한 계획된 뺑소니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방향을 전환합니다. 세리는 경찰의 호출에 당황하며 재차 출석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정황과 증거 앞에서 그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사관 앞에서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게다가 황기찬마저 그녀를 믿지 않게 되며 세리는 점점 외로운 싸움 속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동안 기찬의 보호막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조종하려 했던 세리는 이제 그 기둥마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세리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고민하지만 이미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찰은 세리의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그녀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은호의 죽음을 둘러싼 어둠의 베일이 하나둘 벗겨지며 사건의 실체는 더욱 분명해져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삶의 의미를 잃었던 강재인은 끝없는 절망의 나락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은호가 자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던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곧바로 김도윤과 정윤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호의 죽음에 얽힌 의혹, 특히 세리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은호를 제거하려 했다는 정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도윤은 약통에 담긴 수면제 성분 분석 결과를 들고 와 설명합니다. 이 약은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으로 병원에서도 쉽게 처방하지 않는 독성이 강한 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윤희 역시 이 약이 어떻게 은호의 손에 들어갔는지 수상쩍다고 느끼며 재인과 함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마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편 강재인은 변호사와 함께 세리를 명예훼손, 살인미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그녀의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책임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강재인은 세리의 주변 인물들과 접촉을 시도해 그녀의 계획을 실행한 배후 세력들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리가 고용한 용역업체와의 통화 내역, 사건 당일의 CCTV 자료 통화, 음성 파일 등을 확보하면서 사건은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경찰 역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제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증거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또한 제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은호는 저의 전부였어요. 그런 아이를 잃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며 세리의 사회적 평판은 추락하기 시작하고 YL그룹 내에서도 그녀를 두둔하는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강재인은 이 기회를 틈타 YL그룹 주주들과도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득 작업을 벌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도윤과 정윤이와 함께 법정 공방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치밀한 전략으로 세리와 황기찬에 맞설 준비를 갖춥니다. 이번만큼은 강재인에게 있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과 아들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싸움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나약했던 자신과 작별하고 은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전장에 나섭니다. YL그룹의 향방을 쥐고 있는 강미라는 복잡한 내적 갈등에 시달립니다. 그동안은 철저히 황기찬의 편에 서며 그가 회장직에 오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지를 보내왔지만 은호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그녀의 신념과 감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조카이자 어린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고 은밀히 상황을 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강재인과 대면한 미라는 그간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재인의 오열과 절규를 지켜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해온 거지? 라는 자책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결국 강미라는 고심 끝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YL그룹의 주요 지분을 강재인에게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녀는 오랜 시간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했고 회장실에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지며 옳은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틀렸어.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은호를 위해서라도. 미라는 단순히 주식을 넘기는 것을 넘어 이후 열릴 임시이사회에서도 재인의 편에 설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는 그녀의 경영권 포기나 다름없는 결정이었고 그만큼 이번 사건이 그녀에게 남긴 충격과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재인의 손을 잡으며 속삭입니다. 이제 너 혼자 아니야. 우리 함께 싸우자. 이 결정을 통해 강미라는 스스로도 변화를 겪습니다. 그간 권력과 명분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는 이제 명확한 정의의 편에 서며 자신의 오랜 경영 철학과 가치관까지도 재정립하게 됩니다. 미라는 이 같은 선택은 YL그룹 내 다른 인사들에게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회장 해임안과 재인의 복귀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YL그룹의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날 사내 분위기는 살얼음판과도 같습니다. 언론에 퍼진 비리 의혹, 세리와의 불륜 스캔들, 그리고 은호의 죽음으로 인해 황기찬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었고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이미 기찬 퇴진 여론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인은 이사회에 앞서 자신이 확보한 핵심 증거들을 정리하며 최종 전략을 구성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냉철한 논리와 확실한 증거로 상대를 제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법률 자문을 맡아 철저하게 준비된 법리적 해석과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며 그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 기찬은 일부 충성파 이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하지만 곧 제인이 꺼내든 USB 하나가 분위기를 일순간 바꿔놓습니다. USB 속에는 은호 사망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일부, 세리의 지시를 시사하는 통화 내역, 그리고 황기찬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담긴 회계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자료를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지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제인은 모든 이사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이 회사 그리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입니다. 곧바로 회장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사진들은 긴 침묵 끝에 하나둘 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투표 결과는 팽팽했지만 마지막으로 등장한 강미란이 결정적인 표를 던지며 회장 해임안이 가결됩니다. 황기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진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세리는 그를 붙잡지만 이미 그의 눈빛엔 그녀를 향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제인은 기자회견장에 섭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이 싸움은 제 아이를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YL그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저는 오늘 증명했습니다. 여왕의 집 27회는 이렇게 복수극의 절정과 정의 실현의 시작이 맞물리는 극적 전개로 마무리되며 다음 회차에서 펼쳐질 새로운 갈등의 서막을 예고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